외신들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드리는 BK 뉴스 브리핑,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BK 뉴스는 이전에 러시아와 중국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계획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축소의 상징이었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러시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탈퇴를 한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시아에 위치한 자신의 우방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설치되는 대상 국가는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코 그 미사일이 배치될 국가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전달해드렸었는데, 그 미사일 배치의 대상 국가로 일본이 결정된 것 같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신문이 미국이 오키나와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러시아 측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기사는 미국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년 이내에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본토에 대량 배치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2일 밝혀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걸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정부 측과 협의 중이며, 만약 배치가 성사된다면 미군 오키나와 기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핵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기지 지역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도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 언론들도 역시 오키나와 기지에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INF 조약 철폐 후 미중러에 의한 신형 미사일 개발 경쟁이 진행되면서 오키나와에는 대량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신냉전의 정세하에서 오키나와는 동서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시대와 비슷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 배치 후보 지역으로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의 4개국이 올라 있었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외되었다고 전하며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본토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이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중요성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비록 미사일이 배치되는 곳이 오키나와 남쪽이지만 러시아의 극동 지역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바라던 북방 영토 교섭이나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도 무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측에 신형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러시아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러시아 측은 새로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해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고, 만약 미국의 미사일이 정말로 배치가 된다면 러시아의 미사일도 그곳을 겨냥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배치 계획 유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 국방부에게 답변을 미루었고, 미 국방부는 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분쟁에 대한 문제가 놓여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확정되면 일본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논지인데, 기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는 미국을 의식하여 군사 위협을 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느끼는 반면, 이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가 되었을 때 중국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총칼이 필요 없는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일본에게 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인데요.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게 가혹한 경제 제재를 당해도 미국은 이를 지켜보기만 했던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이 그 입장에 놓여진다 해도 미국은 이를 수수방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고, 한일 관계도 최악인 시점에서 미사일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중일, 러일 관계마저 최악으로 가게 된다면 일본은 전후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역시 다자 외교만이 살 길인 현 한반도 정세에서 친미, 반미의 편협한 이분법적인 기준을 떠나 자국 이기주의의 끝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아무리 동맹국 간의 결정이라 해도 일방적인 한국의 손해를 강요하는 조치가 있다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선택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이 겪게 될 앞으로의 상황은 한국에게도 한미 동맹을 빌미로 하여 트럼프와 미 국방부의 압박카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조치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며, 부디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걸로 끝이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경제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불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통화량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일 것인데요. 한국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배런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엄 패색은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은 다가올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헤드라인으로 칼럼을 발표하였는데요. 필자는 한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9월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했으며, 이는 수출이 12% 감소하고 국내 총생산이 10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 하락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궤적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며 트럼프가 관세 조치와 허풍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플레이션 압박에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완화했으며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빠르면 10월 16일에 다시 한번 금리 완화를 시행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보여주었듯이 통화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일본이 2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깊은 경제 침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게 배워야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이 일본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일본처럼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보여주었듯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필자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를 모델화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침체의 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는 1999년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소비자 물가도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멈추고 국채를 사재기하도록 부추기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이 탈출하고자 하는 방법은 성공적이지 못하기에 한국이 이것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2% 넘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2.5%에서 3.5%를 넘으면 좀 더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에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야심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 증가폭은 2001년 이후 가장 컸지만 올해는 11%가 올랐고 2020년 상승률은 2.9%에 불과한 부분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였던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야심을 다시 가질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소득주도 성장 계획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형 벤처 캐피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먹이사슬의 정상을 노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급여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며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수출에서 벗어나 국내 서비스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끝으로 일본이 만약 10년 전 또는 2012년 이후에라도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다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 일본보다 잘하거나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칼럼에 담긴 필자의 견해는 일본의 장기간 경제 침체가 한국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한국의 산업 발전의 초기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같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본의 실패를 지켜본 한국이 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일본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필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압박과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 견해들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경제 침체 극복의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것인데요. 이것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이전 정부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BK뉴스의 취지는 한국도 현재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지 않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는 필자의 일부 견해에는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뿐만 아니라 한일 갈등과 북미 협상 문제의 불안정성 등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국가 상황이기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며 또한 향후 정책 추진과 돌파구 모색에 있어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생산성 없는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줄 시점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 여론이 뜨겁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한국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의 잘잘못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어제 2일 북한은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17분 후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쐈고 일본 배타적 경계 수역 내에 한 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보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근거해 일본에 정보를 요청한 것이 무례하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11월 22일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본 여론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놓고 낯짝도 두껍다, 후한무치란 이런 것, 한국은 일본이 꼭 필요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주장해온 것도 비난 여론을 부추기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북한의 미사일은 사실 한 발이었고 두 발로 오판한 것은 일본임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소미아가 종료되어 곤란한 것은 일본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당황한 반응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결국 아베 정권이었잖아. 결국 아베 정권은 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베는 미필이라서 잘 모른다. 이 정부는 100% 믿을 수 없다 라며 아베 정권을 꾸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투기도 이지스함도 다 쓸데없는 쇼핑이네. 군비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외교상 유리해지는 방책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주변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조차 모을 수 없다. 세계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겠네. 오판하는 레이더 장비에 얼마 쓴 거야 에휴 라며 군비에만 돈을 들이지 말고 외교에도 신경 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 발밖에 확인 못했고 두 발이라고 발표한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일본의 오인이었다니. 첫 번째 보도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한국이 이제 와서 요청하다니 건방지다는 논조였는데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며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를 꾸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곤란한 것은 한국으로 알고 비난하다 실제로 곤란한 건 일본임을 알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